예, 토머스 리 선수가 댈러스 스타스랑 재계약을 했네요.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재계약을 했고 8년 1천만 달러가 넘는. 근데 이거 뭐 이거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매번 제가 계약 때마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계약이 점점 이런 느낌의 계약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플랫캡 시대에 익숙해져 있는 그게 아직까지는 떨쳐내기 어렵거든요. 헐리가 1천만 달러라고? 이제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점점 익숙해지셔야 된다. 일단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 계약 조건 같은 경우 8년 재계약에 8,496만 숫자가 이제 깔끔하진 않아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1,587만 달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계약이 들어가게 되는 그림이고요. 뭐 전체적으로 8년 계약, 아직까지는 8년 계약이 가능하죠. 다음 CBA가 어쨌든 이제 확실하게 발효가 되는 시점부터 이제 7년 계약, 6년 계약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이번까지는 8년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계약 조건이 좀 독특하긴 하면 독특한데 첫 세 시즌에는 조건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2029년에서 2034년까지 그러니까 네 번째 시즌부터 여덟 번째 시즌까지는 NMC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리가 크지는 않지만 뭐 댈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한 세대가 뭔가 마무리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고 그죠? 벤이랑 어떻게 보면 세긴 시대. 세긴도 이제 계약이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느덧. 이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수 틀리면은 이거는 그럴 생각을 없지는 않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 미래의 포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실 토마스 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중요 무대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돋보이는 점들이 최근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림에서 만약에 개선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 근데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뭐 행여 왜냐하면 두 시즌, 세 시즌 뒤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잘 나가는 팀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향후 캡 차지량 뭐 이거 제가 이제 요즘 요거 자주 적어 드리는데 올 시즌까지는 400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4.1%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내년 시즌부터 어쨌든 10%가 넘어가는 그 정도의 캡이 들어가게 되고 2728 시즌에는 9.3%. 이게 뭐 거의 한 보통 일반적으로 한 1% 정도씩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28, 29 시즌은 아직까지는 캡이 얼마 올라갈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7, 28 시즌 추정치만 이렇게 적어드리게 되겠습니다. 비슷한 선수들 어떻게 보면 나이대도 비슷하고 뭐 역할도 좀 비슷하고 하는 선수들보다는 좀 많기는 하죠. 어, 잭슨 러컴 선수랑 휴즈 선수보다도 100만 달러 이상이 더 많은 수치고요. 그리고 레이너슨 선수보다도 당연히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나 이 소득세가 없는 그죠? 소득세가 없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걸 감안을 하면은 실질적인 가치는 한 1,200만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실질적인 물론 이제 그 셀러리 캡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다른 팀으로 따져보면은 한 1,200만 달러 정도의 돈이라고 바라보시죠. 그러니까 얼마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으로 재계약을 한 거죠. 당장 어떻게 보면은 캡을 좀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댈러스는 지금 이제 비슷한 선수들보다 조금 낮게 받아도 이 선수들보다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얼마나 보면은 다소 많은 수치다라는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토마스 리 선수 어쨌든 경기력의 강점은 정말 퍽 운반, 퍽 다루는 기술, 게다가 이제 역습 합류라든가 마무리 능력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토마스 설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확실히 눈에 띄는 그림이 있는데 수비력으로도 전반적으로는 무난해요. 뭐 뒤에 이제 좀 약점이라고 제가 아쉬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이상해.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포네이션스 토너먼트 때 포네이션스 토너먼트로 그러네. 페이스오프에서 정말 긴급 대타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테이브 선수가 시어더 선수 부상당했는데 그 긴급 대타 같은 느낌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잘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새 시즌 포인트 추이를 바라보시면은 검은색이 골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어시스트입니다. 근데 뭐 올 시즌은 지금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8포인트예요. 벌써. 근데 어쨌든 이제 지지난 시즌까지 15골 이상, 30개 이상 어시스트를 해주게 되면서 공격에서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정치에서 사실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슈팅 많이 때리기도 많이 때리고요. 수비수 전체 6% 그리고 골 숫자 16골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전체 2%였었고요.
상위 2% 그리고 이제 슈팅 성공률까지 9.4%가 나오면서 상위 5% 이제 요런 부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측정치도 잘 나온다라는 거고요. 수비수 전체 중에서 5%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리스트샷 능력이죠. 지난 시즌 기준으로 101개를 때렸는데 22개가 골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이 아니라 최근 3시즌 합친 겁니다. 최근 3시즌. 이거 제가 이제 기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최근 3시즌 합친 거예요. 최근 3시즌 합쳐 가지고 22개 그렇습니다. 그 리스트샷 골을 득점을 했다라는 거. 리스트샷 성공률이 11.5% 대단합니다. 그런 그림인데 리그 전체 순위를 따져 보면은요. 3등. 리그 전체에서 3등. 수비수 중에 3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슈팅 성공률 11.5%, 리스트샷 성공률도 전체 2등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이거 이제 50개 이상 때리는 선수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슈팅 3개밖에 안 때리는데 하나 들어가면 33.3%니까 더 좋잖아요. 이제 그런 건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개 정도. 뭐 3시즌 정도에 50개 정도는 때릴 수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바라봐도 세 손가락에 드는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번 측정치, 지난 시즌 측정치인데 좋죠. 상당히 준수하죠. 전체 슈팅 성공률 5%, 고득점 지역에서도 36.4%. 이게 어쨌든 보면 역습이라든가 이런 거 합류하면서 굉장히 깊은 곳까지 공격을 가담했을 때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중간 지역에서도 당연히 리스트샷 능력이 좋기 때문에 15.4% 아주 준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거리에서도 이제 4.7%인데 뭐 이것도 이제 전체 상위 3% 30%니까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과정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선수의 저는 이제 가장 큰 약점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는 기버웨이, 그리고 이제 수비 중요 국면 상황에서의 실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정말 아주 믿음직한 수비력이 필요할 때는 토마스 설리 선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내고 싶지 않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부분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죠. 댈러스 입장에서는 이제 24살밖에 안 됐고 앞으로 개선 여지가 조금 더 이제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요. 헐리 선수가 최근 3시즌 기버웨이 숫자가 경기당 기버웨이 숫자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0.77개에서 2배, 작년 시즌, 지난 시즌 2배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도 1.2개, 경기당 1.2개의 턴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살짝 걸러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퍽을 만지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제 거기까지는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NHL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 퍽을 만지는 정말 많이 만지면은 또 턴오버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또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기버웨이 숫자가 2배 이상 상승을 했다. 지난 시즌에. 그리고 올해도 이제 그게 1.2개니까 꽤 많은 편이다. 라는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턴오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수비 중요 국면이라든가 이 선수가 좀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고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3대2로 지고 있는데 파워플레이 상황이라든가 공격 지역을 잡고 있을 때 공격 지역에서 이제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그럴 때 판단이 늦으면서 또 실책성 플레이들이 좀 있거든요. 플레이오프 같은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댈러스는 계약을 했는데 토마스 설리 선수의 장기적인 파트너를 누구로 선택을 할지 요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피트버거 감독 당시에는 사실 누구냐 헤이스카넨 선수랑 조합이 많이 나왔었어요. 1라인에서 헐리 헤이스카넨 나오면서 공격적으로도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글렌 글루천 체제에서는 린델 헤이스카넨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린델 헤이스칸이 올 시즌 보시면 116분을 벌써 같이 뛰었는데 토마스 설리 선수는 기본적으로 룬드크비스트 선수랑 같이 많이 조합을 맞췄고 근데 지금 룬드크비스트가 부상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류스킨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런 그림이니까 지금 토마스 설리 선수를 2라인에 배치를 하면서 1, 2라인에 조금 이제 퍽 운반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설리는 좀 중요 국면에서의 수비 실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돋보이는 편이고 지금 턴오버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부샤르랑 에콜럼처럼 좀 베테랑 정말 좋은 수비형 수비수를 하면 딱 들어오면서 그 헐리 선수의 좀 실책성 플레이라든가 그리고 헐리 선수가 또 잘 할 수 있는 공격 지역에서의 가담 이런 것들 공격적인 부분을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비형 수비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요걸 어떻게 해결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감독도 지금 보시다시피 헐리 헤이스카넨을 그냥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합을 이제 구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FA 주요 수비 자원은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칼슨, 트루바, 맥도너, 마테송, 올렉시액, 안데르손, 젠슨, 구다스인데 제일 좋은 자원은 전 맥도너라고 봅니다. 근데 템파 입장에서 사실 이제 체르나크 맥도너를 깨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마테송도 나쁘지 않은데 사실 마테송도 요즘에는 좀 수비에서의 실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 몇 시즌가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사이즈를 좀 채우려고 하면 올렉시액 선수랑 같이 옛날에 이제 올렉시액 댈러스에 있었잖아요. 요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젠슨 선수도 의외로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젠슨 선수가 옛날에 샤버 선수랑 작년 기준이죠. 샤버 선수랑 이렇게 조합을 맞췄을 때 샤버 선수랑 젠슨 선수의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냉정히 말씀드리면 칼슨, 트루바, 안데르손, 구다스는 해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마테손까지 제일 좋은 건 맥도너인데 맥도너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의외로 다크호스가 젠슨일 수 있다. 의외로 다크호스가 올렉시액도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피지컬 플레이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원들 중에서 누구를 좀 땡겨올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앞으로의 관건은 로버트슨 재계약. 지금 이제 토머스 얼리한테 $10,000,000 이상을 줬기 때문에 이 로버트슨 선수에게 돈을 얼마 주느냐. 요거 이제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수비 자원도 영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캡은 뭐 괜찮습니다. $1,730만 캡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버트슨이 지금 700 얼마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이제 한 $500만 더 늘어난다라고 해도 뭐 $1,000만, 뭐 $1,200만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이제 한 $500만 거기다 쓰는 거고요. 그럼 $1,200만 남는데 이제 수비 정말 괜찮은 자원들 잡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게 충분한 금액입니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구를 잡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댈러스가 생각하기로에 따라서는 그냥 이제 확고한 넘버 2 2라인급 수비수보다는 뭐 LA 킹스 올해 했던 것처럼 막 베테랑들을 좀 꽂아 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 누구냐? 그 LA 같은 경우에는 디물랭, 세시 뭐 이런 선수들 베테랑들을 쫙 꽂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큰 2라인을 잡아올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댈러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지 이런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